자, 오늘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장이 좀 상당한 그 강세를 움직이고 있는데 좀 네. 어떠셨어요? 오늘도 그렇고. 금요일하고, 오늘 좋았어요. 연속으로 수익이 나가지고, 아, 그쵸. 수익 기분은 나면 제일 좋은데, 좋죠. 음. 상승을 자꾸 하니까, 시장이 전 또 의심쟁이여가지고, 불안불안해요. 아, 그래요. 또 너무 네. 이제 올라간 감이 않아 있긴 하죠. 급하게 좀 올린 듯해서 아, 이제 또 올라도 불안하기도 하고 내려가도 좀 불안하고 뭐 이런 부분일 네, 텐데 저도 맞아요. 아직은 조금 불안하게 보고는 있어요. 파생하는 사람들은 양쪽 방향을 네, 같이 보니까 네. 이번에 2,900이 차라리 전저점을 살짝 깼다가 올라왔으면 더 좀 음, 명확하게 제대로 올라갈 수 있겠어라고 할 텐데 안 깨고 올라와서 조금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음, 정상적인 파동 움직임이면 전저점을 조금이라도 훼손을 시키고 그리고 들어 올리면 이제 아주 가볍게 올라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전저점이 깨지면 또 네, 어딘가에서 상당한 손절 물량들이 또 나와서 네, 가벼워지거든요. 근데 그게 네. 없이 계속 에이 물타기 하는 이런 음, 상황에서 들어 올려 버려 구독님 가지고 구독 7개월 감사합니다. 조금은 무거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네, 특히나 많이 올라가면 지난번 3050에서 크게 걸렸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만 우선은 저는 생각을 하려고 보고 네. 있어요. 근데 코스닥이 또 원체 오늘은 가볍게 올라서요. 그렇죠? 네, 음. 근데, 업사부님, 일단 시청자님들도 이제 요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데, 제약 바이오가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지금. 오늘 조금 바이오주들이 좀 살아나긴 했지만, 음. 과연 제약 바이오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언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어, 궁금하네요. 음. 일단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제 상당히 엇갈리는 양상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약 네. 바이오다 그러면 다 올랐어요. 거의 대부분 다 오르다시피 맞아요. 했고 못 가도 늦게라도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제 네. 이랬었는데 네. 그 파동은 끝났어요. 그리고 조정도 상당히 크게 나왔고 다시 이제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면 오늘 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그걸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약바이오에서 좀 네. 중소형주도 우리가 좀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안 봐야 된다.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 거고. 음,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 이게 네.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품고 가자.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진정한 위드 코로나가 나오려면 네. 확실히 효과 있는 백신이 한 번 맞으면 괜찮아. 효과 정말 뛰어나. 뭐 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랄지 진단도 네.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네. 경기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치료제. 오늘 어쨌든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판매 허가 요게 소식이 나오면서 30개 국가인가요? 여기서 나오면서 지금 저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갈릴 것 같아요. 다른 음, 것들은 뭐 이제 크게 만드는 부분들은 좀 아닐 것 같고 치료제가 가장 중심이 돼서 올라갈 것이니 그 치료제 네. 중심에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에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네. 시장이 전체가 이만하잖아요. 시장 네. 전체가 이만하면은 여기에서 돈이 한계가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면 네. 어딘가가 부풀어 오르면 어딘가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금요일날 생각해 보면 게임주 오늘도 사실 게임주 중에 몇몇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메타버스는 좀 달라요. 그쵸? 음, 지금 덱스터, 맥스트 뭐 이런 것들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다시 네. 이쪽이 부풀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관련돼서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 조금 빠지는 듯 했는데 다시 조금 올라온다거나 음,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최근 며칠 올라오면서 움직임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쏠려가지고 아침에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던 것이 다시 조금 줄어들면서 그쪽이 부풀어 올랐다 이 음, 느낌이 예전에 미국도 마찬가지 IT 버블, 우리나라도 닷컴 네. 버블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음, 시장의 냄새가 메타버스, 암호화폐, NFT 요것들로 묶여서 그쪽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그 투자 열풍, 광풍을 네. 불러 일으키기 위한 초석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 그게 지금도 암호화폐,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랄지 이더리움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뒷받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개인들은 막상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네. 처음에는 조금 주식 투자도 뭐 부동산도 뭐든지 일단 다 덤벼보고 시작하자 이런 개념이었는데 7, 8, 9, 10 이렇게 주식에서 상당한 참패를 보고 또 중간에도 그 암호화폐 쪽에서도 상당히 참패를 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네. 다시 암호화폐는 신고가를 간다거나 또 대박 나버린 사람들이 빠르게 나와. 빠르게. 자, 그래서 이제 주식 쪽에 관심들이 많이 없어졌어.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다시 살려낼 거예요. 어떻게든. 네, 그 분위기가 젊은 층들이 덤벼들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가장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만의 상승이 일어날 거냐? 그건 좀 아닐 것 같고, 이제 치료제 쪽의 중심의 상승이나 개별 호재들, 뭐 무슨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가시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놈들 위주로만 올라갈 것이지, 전처럼 전체가 올라가는 시장은 끝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죽은 듯이 살고, 그죠? 이거는 메타버스가 한동안 계속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암울하네요. 저도 제약바이오 좀 크게 물려있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머리가 아프네요. 근데 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희망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20년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게 현재 구간과 가장 흡사하게 닮아 있는 구간이 1998년에서 1999년까지 여기 상승이 작아 보이지만 이거 3.5배 정도 올랐거든요. 지수가 1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년 만에 그 정도가 오른 거죠. 거기까지 못 올라갔지. 어떻게 보면은 더블 조금 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큰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때가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여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요게 이제 20년 전에 이 닷컴 버블, 그 다음에 IT 열풍, 요 부분이 일어났던 구간들이고, 코스닥은 뭐 2,900포인트까지 갔었으니까, 놀랍죠. 그리고 나서 이런 수렴을 보이고, 여기서 2007년 이 끝에까지 막 쳐올라가거나, 혹은 2017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런 상승을 보였을 때 마지막까지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예요. 특히 2017년도.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물려있고 힘든 시간들이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또 뭔가가 좀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버리죠. 결국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한 가지가 제약바이오는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묻지마식으로 막 엄청 올랐거든요. 특히 2017년도에.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조금 물려 있어요, 힘들어요 하는 부분이 있어도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다만 여기서도 앞서서 이렇게 흔들고 오르고 했잖아요. 이런 구간이 있었잖아요. 수령. 요게 좀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최근 그런 정도는 있고 다시 한번 요거는 나올 것이니까 최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내가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 들더라도 지금 포기하지 말고 최소 3년 이상을 갖고 가시고 최대 저는 5년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들 물린 구간들 전부 일어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금 복구하자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성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기왕이면 이제 미래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물려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시멘트나 이런 것들도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고 알루미늄 그때 잠깐 물어봤는데 방송 못하는 바람에 그랬지만 알루미늄 바로 다음날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알루미늄이 그날 이제 금요일 하루만 상한가 가고 또 이제는 좀 그렇네요. 아니, 너무 이제 하루에 세게 쏠려서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연속의 상승을 보이기는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고 시장 전체가 막 움직이려고 하는 조짐이 보일 때는 전체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려면 요 위에는 거래량이고 요 색깔 있는 거 그 밑에는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구간이 여기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여기가 폭발했어.
그러니까 준비 단계나 이게 흐름이 다른 거예요. 거래량이 많은 구간에 올라가는 종목과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많을 때 올라가는 주식이 같을까? 오, 좀 다르구나. 다르겠죠. 네. 크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많은 구간과 거래량이 많은 구간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죠. 예, 이렇게 차이가 나죠. 난 같은 줄 알고 나는 거래량만 해놨는데. 그치, 이제 보통은 이거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보통은 다 거래량만 보죠. 자, 생각해봐요. 거래량이 많은 나라고 거래 대금이 많은 나라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거래 대금이 많을 때는 음, 그 종목에 이제 사고 파는, 근데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음. 아니면 판고도. 사고판 총량이잖아요. 이제 이걸 금액으로 네. 보느냐, 수량으로 네. 보느냐죠. 수량과 금액은 달라요. 음, 자, 시가총액 상위에 비싼 주식들,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거래량이 적어도 거래 대금이 크죠. 네. 그리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음, 그만큼의 거래 대금에 거래가 되려면 거래량, 수량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일어나는 날은 대형주의 주도주 장세, 지수를 끌어당기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수 자체가 폭등하는, 이때 삼성전자 중심에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실리는 거고, 그 뒤로 이제 내려오면서는 이제 그 후속 종목들, 완전 초대형주가 아닌 조금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뒤따라서 이제 상승을 하니까, 그러면서 또 네. 테마주 장세랄지 뭐 이런 식으로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거래 대금이 많으면 시장에서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는 게 돈의 양으로 나오잖아요. 네. 주식 수량이 아니라. 그래서 네. 돈이 실리는 날들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돈이 크게 실리지 않으면서 올라간 날은 우리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만 많거나. 여러분들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일별 동향을 보면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오죠. 네, 거래 대금이 네. 나옵니다.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파생시장도 네. 있어요.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선물 여기 어차피 선물이나 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선물에 다 몰려 있으니까 네. 이게 코스닥 코스피를 합친 것보다 선물에 많으면 파생시장에 의해서 시장 방향이 결정될 경우가 많다. 일단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피를 보면서 거래 대금이 오늘 11조 2천억, 어제 금요일 날은 12조 4천억, 뭐 목요일 날은 13조 4천억, 그죠? 근데 그 전에는 9조 6천억, 9조 6천억이거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상승이 일어났을 때 한참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 얼마고, 이렇게 약세일 때 얼마고, 최근 이렇게 떨어질 때와 올라갈 때가 하루에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였는가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오늘의 거래 대금을 보고 시장이 상승을 조금은 신뢰성 있게 볼 거냐 말 거냐가 조금은 힌트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올 초에 거래 대금이 얼마였을까요? 막 1월달, 2월달 미쳤었잖아요, 시장이. 그죠? 네. 그것만 확인해 봅시다. 자, 보면은 1월달이에요. 올해 1월이 가장 폭발적인 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무려 여기 보면 1월 11일 날이 44조 원이에요. 네. 안 놀라요? 근데 그때는 워낙에 중간에 너무 많이 줄어든 거를 알고 있으니까 별로 놀랍진 않은데 44조까지 됐는지는 몰랐었어요. 44조 원이에요. 근데 이제 줄어들 때 4분의 1 토막이 났잖아.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아까 9조 원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상승이 그나마 유지될 때를 보면 평균 한 15조 원 정도 돼요. 그 10조 원 이하가 나오면 이거는 상승에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구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렇게만 보면 이제 거래대금이 오늘은 11조인데 그나마 최근 9조 원대에서 13조 원 이렇게 나오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됐구나. 근데 다시 이 거래대금이 10조 원 이하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가다가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루 중에 오늘 좀 상승이 제대로 나올까 아닐까가 아침 9시 반, 10시에 뭔가가, 왜냐면 주가는 그 사이에 꼭지 찍고 내려와 버리면은 내가 5%, 10% 수익을 챙기냐 아니면 그 수익이 줄어드냐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 지난번에 한번 알려주지 않았나, 내가? 알려준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당황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설명해 눈물만 봅시다. 난다고요, 분명히. 자, 이것만 얘기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하루에 거래 시간이 몇 시간이죠? 우리 7시간인가? 잠깐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반이니까 6시간 30분 정도 거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30분으로 끊으면 하루를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30분이면. 하루를요? 네. 10분이면은 복잡해지는데 저 수학 못한단 말이에요. 에이, 아니, 1시간에 두 번이잖아요. 시간에 1시간에 두 번이잖아요. 6시간이면 두 곱하기 2 번이니까. 하면 12잖아요. 12 더하기 30분이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서 13이죠. 네. 13번. 9시 30분이 됐을 때 30분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의 거래량 혹은 거래 대금 곱하기 13을 하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오늘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가 생각이 되겠죠. 그래도 이제 나름 오늘 하루에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 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그걸 좀 계산해 보면, 오늘 10조 원이 넘겠구나, 오늘 15조 원 갈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계산이 된다면 강세장이야. 그러면 나는 오늘 마지막에 주식들을 좀 크게 팔고 넘어갈까 아니면 갖고 넘어갈까를 고민해 볼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제대로 실려 있는 날이라면 다음 날까지 볼만하지 않을까. 그죠? 거래량이 영 지지부진한데 이거 시장에 돈이 제대로 안 들어와. 그러면 조금 현금 만들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테마주 오늘 무슨 종목이 올라서 무슨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 냈어요,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들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꾸 큰 그림을 잃어버리지 않는, 큰 방향이 어떻게 되고 시장 방향이 큰 상태에서의 나의 그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추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업사분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좋은 투자, 좋은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